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사연이라고 할게, 사연. 집사 고양이께서 사연 겸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저에게 글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사연 잘 듣고 있는 34살 여성 구독자입니다. 저는 31살 초에 퇴사를 하고 지금껏 전업투자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20살부터 했으니 14년 정도 한 것 같네요. 깡통은 총 3번 찼고요.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다 터진 게 아니라 예비 자금 생각해두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비 자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날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억 3천, 두 번째는 1억 8천, 세 번째 현재 깡통은 3억입니다. 저는 빚 지는 것을 무서워해서 빚은 없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3천만 원 정도네요. 34살에 집도 차도 없이 3천이나 참 암울하죠. 어쩌겠습니까? 제가 자초한 일인걸요. 31살 첫 깡통 때 통장에 남은 돈이 2천만 원일 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 자신이 웃겨서 죽지도 못하겠네요. 쪽팔려서요. 뭐, 각서라고요? 요즘 보면 연끌족이다, 비투다보다 말이 많더라고요. 저도 뭐 투자 시장에서 계속 치이면서 깡통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번 깡통은 얼마일까 하면서 두근대는 지경이 이르렀지만 그래도 지금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이런 투자 시장에 들어온다면 이런 것쯤은 인지를 분명히 하고 들어와라 라고 전해주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빚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예전에 저금리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게 무슨 되게 현명한 것처럼 나왔었는데 전부터 저건 좀 이상한데 생각은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러고 있고 실제로 그 시기에는 레버리지 투자로 자산을 급격하게 불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무서운 게 비투에서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그리고 더 나아가선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 개인 회생일이 뭐니 많이 많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사람들 말고는 다 대가리 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본인 돈 없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해서 망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돈 모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현금 1,000만 원, 2천만 원 모으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대출을 1년에 1,000만 원, 2천만 원 갚는다? 저축하는 것보다 2배, 3배는 어렵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땡겨서 빚이 몇 억이 생기면 애초에 갚겠다는 의지마저도 없어질 것입니다. 평생 내가 몇 억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갚아야 하다니요. 제가 처음 1억 정도는 벌었을 때 와, 1억이 참 작다고 느껴졌어요. 1억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 날리고 다시 1억을 벌려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레버리지도 갚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쓰는 거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빠르게 주제 파악해서 노동 솔력을 늘리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제발 본인이 벌어본 적 있는 돈 이상의 빚은 지지 맙시다. 두 번째는 책임질 데 있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30대 초에 몇억 대 깡통을 차면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은 책임질 게 딱 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서예요. 전 20대에는 투자하면 기본이었고 회사 근처에 곰팡이 핀 고시원에서 살면서 돈을 아끼고 극한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돈 날리고 망해도 고시원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시원에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비참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냥 어디서 어떻게 살든 사라지더라고요. 고시원에서 뭐 일용직이라도 해가면서 나 한 몸은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깡통을 차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깡통 때는 실제로 고시원에서 1년 정도 살면서 씨드를 다시 모으기도 했고요. 근데 책임을 져야 하는 뭐 배우자라든가 자식이라든가 하다못해 반려동물이라도 있으면 망했을 때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애초에 투자 자체가 제도되지 않습니다. 투자도 결국은 배팅이거든요. 도박 아니다 뭐다 하는데 도박 맞아요. 그냥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도박이죠. 어쨌든 뭐든지 리스크는 있고 성공하려면 배팅할 수 있는 부어터진 간이 좀 필요한데 내가 책임질 게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간이 쪼그라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게 없는 정말 내 몸뚱아리 하나 딱 있고 나는 내가 가진 돈을 다 털려도 막노동이나 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 이 정신력이 박혀있는 사람만 투자를 하시라고 투자를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요즘 솔직히 말해서 다들 기약이 크잖아요. 사회생활 해보면 진짜 작은 일에도 멘탈 터지는 친구들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아요. 갈라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틀딱이 보기엔 다 똑같거든요. 아무튼 내가 망해서 누군가에게 비비지 않고 온전히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하세요. 투자할 때는 남의 돈으로 좋다고 헤헤 빌려서 해야지 하다가 망하면 징징대는 꼬라지들이 너무 역겨워서 씁니다. 세 번째는 사기꾼들 조심하자. 이건 뭐 길게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기법 팔고 차트 팔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법으로 돈을 벌까요? 여러분들의 강의료로 돈을 벌까요? 저는 제가 투자로 100억, 200억을 번다면 그 기법을 절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기법이 노출되는 순간부터 확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살면서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지? 뉴스를 봐도 저 사건으로 가장 이득 보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하신다면 흐름은 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시드가 멘탈이다. 유튜브나 큰문 같은 데 보니까 주식 심법 강의, 멘탈 강의, 일단 대도 않는 멘탈 케어하는 것도 돈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아. 그냥 제가 딱 정의해 드릴게요. 멘탈은 시드에서 나옵니다. 시드가 3천인 사람은 1억을 만들려고 무리하게 진입을 합니다. 반면 시드가 9천인 사람은 1억을 만들려고 리스키한 진입은 하지 않아요. 자산이 10억, 20억, 30억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지키려고 하지 여기서 1억을 더 보자고 무리한 투자는 안 한다는 소리예요. 적은 돈으로 큰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적은 돈으로 적은 돈 벌면서 꾸준하게 버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게 시장에서 오래 남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그냥 생각나는 거 이 정도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업투자자 하지 마세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네, 전업투자 하지 말라고 14년차 전업투자자분이 얘기하셨습니다. 현 전업투자자분이. 뭔가 이상하네요. 정작 하지 말 해놓고서 본인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말투가 여자분 내용이 아니네요.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사실. 보통 여자분들은 상당히 다르네요. 20살에 전업투자 시장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좀 특이하네. 저 나이 때 투자를 몰라야 되는데. 저 나이 때 보통 꾸미는데 열중하지 않나요? 투자 같은 거 모르지 않나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주식을 20살 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물론 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나이 때 주식을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여자분들 지금 학생들 나이도 주식 얘기를 잘 안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20살 때부터 주식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했다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살 되자마자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이분 좀 은수저네. 예. 느낌이 은수저네요. 이분이 보니까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아. 내 생각은 그래요. 여자분이 아무것도 없이 이런 주식판에 안 뛰어들거든요. 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원래 그 증권 쪽에 계셨구나. 증권 쪽에. 증권 쪽에 계셨군요. 증권하고 주식 쪽에. 보통 이제 문가로 갈 수 있는 최대 티어 쪽에 계셨구나. 느낌이 딱 그렇네. 예.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수능 끝나고 나면 알바해가지고 시드 모으자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20살 때부터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고등학생부터 여고생 때부터 난 니들이랑 달라. 나는 계좌이체 자유를 먼저 이럴 테니까 니는 시집을 가든지 뭐 취업을 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니들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이 작전 세계로 뛰어들란다. 난 너희랑 노동물이 달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와, 근데 좀 다르네요. 이게 남자분들도 이런 케이스가 없잖아, 사실. 와, 와. 그러니까 주식으로 번 돈을, 그러면 한 물어볼게요. 어, 이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음, 이해가 안 되는 게, 쉽게 말할게요. 보통 전업 투자한다는 분들이 다 페인같이 생각합니다. 페인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이 좋아 전업 투자 집에 가면 그 히키코모리 만렙이에요. 왜냐하면 전업 투자라는 게 그냥 솔직히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방구석에서 그래프만 보면 되거든요. 사실 모니터에 두세 개 띄워놓고 의자 제껴놓고 그냥 그리고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이런 거부터 불안해가지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 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니까 간단한 거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떼운다고 그냥 옆에 커피포트 띄워놓고 그냥 급할 때마다 이제 커피 한 그냥 바로바로 마시고 보통 전업 투자로 가신 분들 이제 집에 가보면 거의 말이 좋아 전업 투자지 거의 페인입니다 페인. 예, 모니터만 없애버리면 그냥 모니터 없애버리면 그냥 히키코모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전업 투자 하시는 분이 사람 안 만나거든요. 사람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만나봐야 뭐 정보를 얻을 수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방구석에 그렇다고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으니까 외모 관리도 안 해. 화장할 이유도 없고 머리 감을 이유도 없고 여자분들 머리 길어서 머리 간 기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자분들 그 있어요. 그 뒤에 이 꼬쟁이라고 하죠. 또 예. 여자분들 머리 안 감으면 이 머리 길잖아. 관리하기 힘들거든. 그럼 머리 최대한 묶어가지고 꼬쟁이로 딱 꼽는다거나 아니면 그 똥머리라고 있어. 똥머리 그 꽈배기 모양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삥 꼽아 넣는다거나 아마 그러면서 이 전업 투자 하신 게 아니면 남자 똑같고 남자도 보통 이제 머리 안 감고 있잖아요. 떡 져가지고 그냥 어, 담배꽁초에다 이제 그냥 물 재워놓고 계속 재떨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담배 피면서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이 내가 꼴초 아닌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 내가 봤을 때 담배를 피는 분이야. 내가 보면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막 깔끔하고 고상하고 밥 제때 튀기고 이렇지 않아요. 사실 시간 남아 돌거든.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남는 게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빼고 다 남는 게 시간인데 이게 보면 불안해가지고 뭐 하나 다른 거 하지 못해. 이 투자가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좀 보면 대부분이 말이 좋아 전업 투자지 거의 하는 짓은 페인이야 페인. 한량이 한량. 그런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거 하나만 보는데 그럼 집에라도 깔끔하게 살든가 집안일 좀 해도 설거지 해놓고 하든가 청소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봤지 그렇단 말이지. 전업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노가다를 뛰는 것도 아니고 노가다를 뛰는 것도 아니고요. 뭐 누가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는 거 없어. 사실 그 모니터만 꼬라갖고 이제 뭐 어디 투자할까 이건 본단 말이야. 그렇다고 뭐 하루 왼쪽 게임처럼 막 스타처럼 왼쪽이 바쁜 것도 아니에요. 약간 겸상하는 것 같아. 겸상하다가 저거 변화가 좀 심하네. 저기다 주식을 옮겨 투자 옮기고 그러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원금 얼마였어요 원금은? 이게 6억을 손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원금 얼마예요 원금? 내가 여기를 투자하기 위해서 뭐 그동안 여기에 넣은 돈 있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지 내가 궁금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알 수 있잖아요. 손해를 받는지 이득을 받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득 본 거 손해 본 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지고 들어온 거. 아, 첫 번째 4,500, 두 번째 4,000, 세 번째 4,000. 그러면 1억 2천만 원, 1억 2,500만 원 들고 와가지고 현재 3천만 원. 그럼 9,500만 원 손해 본 거네요. 이것도 손해입니다. 솔직히 말해 손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분 손해 많이 본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보통 팩포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픈데 때릴게요. 명치 좀 세게 때리겠습니다. 뭐냐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난 손해 안 봤다. 그냥 시간 낭비한 것 뿐이다. 에이, 그래도 내가 이득 본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손해 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손해 맞아요. 이걸 내가 왜 손해인지 설명해 드릴게.
자, 일단 전업투자 세계에 들어온 게 3년이잖아요. 3년. 만 3년이에요. 보통 이 시간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면 어느 정도 근로소득을 벌 수 있잖아요. 벌 수 있는데 남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 난 여기서 이제 하면서 소위 말해 꼬라 박은 거야.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손해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했으면 이게 3천만 원이 아니었겠죠. 예, 3천만 원이 아니겠죠. 와, 아니 근데 이렇게 올렸다가 날려먹으면 잠이 옵니까? 세 번, 깡통 한 번만 겪어도 거의 뭐 정축 놔버린다고 하는데 세 번이나 겪었으면 세 번이나? 아니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부를 잘했다고 하면 그냥 편하게 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부모님도 못 사는 게 아니고 나도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내 스펙으로 증권사를 뜯으려면 뜯을 수 있잖아. 왠지 학벌도 좋으실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직장 다니면서 뭐 그래도 내 또래에서 돈을 버니까 그냥 뭐 부모님한테 좀 적당히 물려받고 대출 받아서 좀 살면 대체크하고 살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길을 안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31살에 퇴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뭐 내 집 마련 못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투자해서 어, 그 왜냐하면 이분이 일은 했어요. 일은 하다가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를 한 게 3년 전이에요. 그 전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나름 그래도 사업인으로서 종사했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설픈 직장은 안 다녔을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요 좋은 직장을 다녔을 것 같은데 이게 던지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걸 던지고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길었어요. 저 죄송한데 혹시 퇴사할 때 연봉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가지도 못하잖아. 어차피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어리고 싶지 않았다고요. 약간 그 아싸 기질이 있군요. 아싸 기질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분이 능력이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5천 준만요. 그게 어떻게 아니 높은 연봉이 아니긴요. 5천 준만이 높은 거죠. 그거 아셔야 돼. 지금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100분이라 하면 님 한 15% 됩니다. 15%. 10% 정도 돼. 10%.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5천만 원 준발이면요. 거의 세후 한 300, 한 7, 80 되겠네. 아니, 그 나이 때 여자분들 중에 그 돈 버는 사람 없어요. 그냥 평생 에도 그 돈 못, 그 정도 못하는 사람 천지 삐까리입니다. 여자분들 그 중위소득 있잖아요. 중간 라인 평균이 200에서 230만 원이에요.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250도, 그러니까 250 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여자분들이. 상당수가 몰려있어. 그게 한 3,500 위로 못 간다는 건 대다수가. 통계청에 그래 나와 있다니까요. 5천만 원 준다면 그 님 나이 때 여자분들 중에서 한 10% 내외입니다. 10% 내외. 여자분들이 세후 300은요. 세후 300은 거의 10%몇 10%. 10% 초반. 예, 진짜입니다. 통계를 보여드릴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믿어요, 참. 자, 보여드릴게요. 뻥카가 아니라 사실을. 그거 님이 좋은 직장 다니니까 그런 거야. 님은 보니까 일반적 직장을 다닌 게 아니라 좋은 직장을 다녀서 그래요.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을 다녀본 입장이니까 잘 몰라서 그래.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몰라서 그래. 제가 눈으로 이걸 보여주면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통계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말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님이 금융 쪽에서 아마 나름 대우받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 난 이게 그런 거야. 내가 저런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게 평균값이 돼 버리니까 평균값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이거? 왜 저장이 안 돼? 실제는 그렇게 못 벌어요. 제가 그냥 뭐 왜 그런지 알겠다. 아까부터 이상했네. 자, 요거 보여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 보면 이게 뭐냐 하면 화면 보이시죠? 자, 이게 중위소득인데 이게 2021년 요 자축에 보시면 자축에 여자분들이거든요. 30세에서 34세. 보이시죠? 307만 원은 평균이고요. 271은 중위입니다. 중위. 그러니까 여기 세전이거든. 세전. 이 세전으로 하면 아마 240한 2만 원, 3만 원 나올 거예요. 요즘 기준으로 하면. 많이 때는 240 나오고. 이거 보세요. 이 자축에 있는 거 보시면 돼.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죠. 근데 좀 올라갔네. 올라간 게 이 정도예요. 이게 2021년 자료니까 한 1년 차이가 있죠, 지금. 뭐 2021년이나 2023년이나 크게 차이 없습니다. 급여적으로. 아무튼 사연 계속 진행할게요. 생각보다 통이 굉장히 크시네, 이게. 통이 굉장히 크시네요. 와. 아니, 근데 이렇게 깡통 차면 난 이런 기분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혹시 깡통 차신 분도 있습니까? 근데 저분 좀 머리가 아까워요.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게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거든. 음, 3천, 8천. 제가 봤을 때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잠은 당연히 안 왔겠죠. 그리고 두고두고 생각났겠죠. 내가 봤을 때는 우셨을 것 같아. 눈물 많이 흘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거잖아. 불과 며칠 전까지 이 돈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없는 거잖아, 이게. 이거 세 번을 경험한다고? 그것도 스케일 너무 큰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난 그래도 레버리지. 나는 비트는 아니다. 그 사람들과 난 엮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비트족처럼 어?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하진 않았어. 떳떳하게 했어. 내 돈 가지고 했어. 근데 레버리지에 손댄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집사고양이.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자기 가진 돈으로 투자했으면 이 사람은 안 났겠죠. 근데 돈도 없는데 빚내가지고 손댄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경제적 자에 미쳐가지고. 아,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 그런 거야. 이 투자 관련 책을 괜히 봐가지고.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투자 관련 서적들이 사람들 망치게 만들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관련 서적이. 한번 생각해봐. 저렇게 레버리지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이 과연 투자 관련 서적 안 읽었을까요? 다 읽었습니다. 아마 저분도 읽었겠죠. 저분도 부의 초회사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었겠죠. 근데 그거 읽는다고 해서 투자에 기재가 됩니까? 기재가 돼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책 함부로 읽으면 안 돼. 그 책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딱 그런 책들을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뭔가 월급쟁이 사람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월급쟁이로 살면 항상 남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뭐 고생하면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약간 레파토리 비슷한데 결국
기회가 될 때 또 돈 모았을 때 나와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그걸 계속 불려야 되고 그래야 내가 뭐 어, 월급쟁이 삶을 끝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투자 관련 책이 딱 이런 식이야 다. 그런 책에 딱 읽다 보니까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아, 내가 뭐하러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지? 뭐하러? 뭐하러 내가 남 밑에서 일해야 돼? 이렇게 일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이 수도권 서울 쪽이 레버리지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수도권 사람일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방 사람 아닐 겁니다. 지방 여자분은 주식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가 증권사에 다녔다가 증권사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지방 사람이 아니고 100%. 절대 아닙니다. 집안에 증권사 없잖아요. 그 이분이 얘기하고 싶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주식으로 손해봤다고 하지만 전업투자 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여지껏 하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돈을 꺼가면서 한 적은 없다. 대출받아 한 적은 없다. 레버리지 정말 싫어한다. 이거죠. 혹시 그것도 보셨겠네. 우리 집사고양님. 그 시사적격에 나왔던 프로그램도 보셨겠네요. 보통 저런 분들이 주식 개미들 이렇게 족치는 프로그램 좋아하거든요. 예. 까는 거 좋아하거든. 연극비도 까는 거. 그 조회수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셨겠네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한 20억인가? 소득받다가 다 날라가서 비만 3억 있었던 거. 그것도 보셨겠네요.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거 보면서. 분명히 봤어, 이분은. 에이, 저분들이 더 나쁘죠. 왜냐하면 저분들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어요, 빚을. 님 빚은 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빚을 져놓고 이번 생에는 빚 갚는 걸렸다고 얘기하잖아. 해보지도 않고. 자, 이분도 정신 못 차렸다는 댓글. 자, 이겁니다. 와, 1억이 참 작다고 느껴졌다. 예,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예. 쿠팡 플러스 일하면서 1억 한번 벌어보시죠. 예. 1억이 작다. 꼭 보면 내가 투자하는 사람한테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5천만 원, 뭐 6천만 원, 1억. 아직 난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 멀었다. 참나 씨. 아니 살면서 자기가 5천만 원, 6천만 원도 모아본 적이 없으면서 웃긴 게 막 소득 보잖아요. 그러면 아직 난 배고프다. 이걸로 만족하긴 이르다. 강남 8학구는 좀 가만히 계시고요. 길가노공이 강남 8학구는 좀 가만히 계세요. 예, 강남 8학구는 나가 있어. 예. 야, 그게 안 되는 분은 빠르게 주제 파악해서 노동소를 내는 게 현명한 것 같아. 사실 이거 님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집사고양님, 님한테도. 본인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야. 차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직장을 다니면서 전업이 아닌, 그러니까 전부 다 몰빵하는 게 아닌 한 3분의 1 정도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아니 한 분의 1도 많다. 한 20% 정도만. 그러니까 내가 돈의 전 재산의 20% 정도만. 왜냐하면 지금 은행 금리가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재입사 안 됩니까? 집사관이 얼굴에 철판 가고 재입사하면 안 돼.
책임질 게 있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책임질 게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올해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질 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요. 예, 집안 가장분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가정이 박살나게 생긴 집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책임질 게 있는 분들이 무리하게 하다가 골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집안 가장분들이 대충은 빨리 갚으려고 아니면 내 집 마련 빨리 하려고 무리하게 손대다가 빚 더 늘어나서 모아놓은 돈 다 까먹고 뭐 보증까지 까먹고 전세 자금도 까먹고 해가지고 어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경우 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투자분 기본.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 집에서 왜 생활할 생각을 안 했어요? 부모님 집에서? 아, 부모님 집에 생활하면 부딪히니까. 계속 부딪히니까. 고시원에서 일용직요. 아니 근데 여자분 이런 말이 쉽지가 않은데 일용직요. 요즘 일용직 구하기 힘들어요, 고양님. 남들 일용직 구하기 힘든데 여자는 얼마나 더 힘든데 여자들이 일용직 할 수 있는 게 더 제한적이잖아. 청소 미학적으로 제한적으로 있잖아 이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 알고 계십니까? 고시원에서 일용직을 해가면서 일용직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일용직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쓴다는 거야 이게. 요즘에 일용직도 이제 현장 갔다가 일 없어가지고 이제 대마 맞는 분들 많이 있어요. 대마가 뭔지 알죠? 하루 제끼는 거. 보통 고시원이 이 서울의 고시원들이 그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삽니다. 남자분들 중에. 왜냐면 일용직 왜 많이 사냐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서울 같은 데 보면 일용직 사무실이 많잖아요. 고시원하고 많이 건물을 끼고 있다가 가까운 데가 많아. 그 일용직 분들이 수익이 불안정하니까 이 고시원이 좋은 점이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세만 내면 숙식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공과금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고시원비만 한 달에 정확하게 내면 다른 돈 나갈 게 없어요. 돈 나갈 게 없습니다. 밥도 내가 뭐 차려서 먹는다는 가정 안 하면 뭐 간단하게 때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고시원들이 밥이랑 밑반찬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겠다 아니면 라면과 때우겠다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짐 없으면 충분히 살만한 곳이에요. 짐 같은 거 크게 없으면. 그래서 노가다 분들이 짐 크게 없잖아요. 옷 몇 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생활하죠. 근데 이런 마인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집사고양 일용직 해본 적 있습니까? 죄송할게요. 죄송합니다. 뼈를 좀 몇 방 때리겠습니다. 이분은 좀 극약청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말한 대로 일용직 해본 적 있냐고요. 근데 여자분이 할 수 있는 일용직이라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이건 일용직이 아니잖아요. 그건 일용직이 아닙니다. 자, 고양님, 말 똑바로 하셔야죠. 그거는 파트타이머지, 일용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은요, 건설, 그리고 디모도, 잡부, 그리고 공사 현장, 하수구, 이사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대부분 남자들의 몫이에요. 왜냐면 힘을 써야 되니까.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런 일용직을 하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못합니다. 자, 고양이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일용직 사실 안 써줍니다. 좀 나쁜 얘기인데 안 써줘요. 왜냐면 여자들은 일용직에 있어도 할 게 없습니다.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 이게. 근력을 노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험한 현장들도 많고 더러운 현장도 많아요. 아니 살면서 여자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해본 적이 없잖아.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여자분들이 그런 일 하겠다고 하자 그럼 말립니다. 가라고 해요. 아 처녀가 왜 이런 일 하려고 그래. 아 그냥 카페 가서 아르바이트 하든가 여기 오지마. 보통 여자분들이 일용직 하는 경우는 그런 거 아주머니들이든 아니면 이제 남편이 일용직인데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상 없어요. 보통 이제 미싱이나 페인트 하시는 분들 보통 부부끼리 하시는 분들 남편하고 같이 있잖아요. 일감 따가지고 남편이 만약에 이제 공구리 치면 여자분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페인트나 미싱 아니면 이제 도배 같은 거거든요. 미장 같은 거, 벽돌 쌓아 올리는 거. 그건 여자분도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런 거 합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제 일을 오래 한 사람들 한해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못해요, 그거. 실제로 그런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14기왕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게. 여자분들이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냉정하게 말해서. 요즘 사회에서. 그러니까 님이 그런 말인데 어차피 다 꼬라박으면 다시 뭐 몸으로 떼어서 일을 해서 할 수 있지. 그건 남자들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거의 어려워요. 특히 서울에 사겠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마음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나 한번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건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점점 어려워져. 점점 어려진다니까요. 여자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젊었을 때는 내가 별로 아픈 데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니까 먹고 살 수 있겠지라 생각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달라져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그런 거. 젊었을 때 어떻게 그냥 뭐 적게 먹어도 생활이 가능하니까 아 나이 먹었을 때 가능하겠지. 그러면 몸 마탱이 가요. 병원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나 같은 사람을 제대로 써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이거 가지고 또 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래 현실은. 깡통을 차도 버틸 수 있다기보다는 버티기 힘듭니다. 이제 34살이잖아. 여자 나이 34살이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좀 매칭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나이가 일정 나이 차버리면 버티기 쉽지 않은 게 일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게 가짓수가 적어져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뭐 남자들이 처음부터 몸으로 때우고 뭐 이렇게 잡부 같은 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거든. 원래는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차니까 기회가 막혀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받아주는 게 단순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어차피 망하면 다시 또 뭐 이해하면 이해서 모으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돈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웬만하면 부모님한테 좀 도움 받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있으면. 그러니까 혼자 살기 때문에 책임질 게 없다. 이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책임지는 게 어렵습니다. 내 혼자의 몸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 남자분보다 돈 더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오히려 혼자 살 때 남자분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나가는 돈이 많아요. 의상이나 그런 이제 화장품 같은데 남자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그런 걸 써야 되잖아요. 남자보다 피부에 예민하니까 많이 바르고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난 전업투자 반대입니다.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이 나이 때 내 스펙으로 받아주는 곳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는 안 받아줘요. 더 먹으면 공백기 길어지면 안 받아줍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업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자는 일부만 하시고 여기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사람이 싫어가지고 일하기 싫은 사람 많아. 그래도 하잖아. 그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뭐 사람 좋아가 일하서 누가 있어? 뭐 남자는 사람이 좋아서 일하나? 솔직히 말이 좋지. 상사분들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어 매일. 그 참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 내가 진짜 회사만 아니었으면 진짜 자, 이 말은 좋은 것 같네요. 사기꾼도 조심하자. 조심해야 돼요.
난 특히 이 투자 바닥에 사기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투자 같은 거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거짓말이 돈 버는 게 세상에 가장 쉽다. 이거예요. 오히려 유튜브나 이제 어떤 SNS 활성화되면서 이런 투자 관련 사기꾼들이 활개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훨씬 더. 굉장히 쉬워졌어. 왜냐? 그냥 영상만 그럴싸하게 만들면 끝이에요. 우리 영상물들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설득하는 것보다 쉬워. 전파성도 더 빠르고. 그리고 유튜브에 여러분 알려진 돈 버는 정보는 돈 버는 정보가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누누이 얘기했죠. 그 여러분 그 보면 그 유튜브 보면 변호사분 유튜버도 있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보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합니다. 유튜브에는 짜가가 많다고. 거진 짜가라고. 전문가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전문직 있는 분도. 그분도 그런 얘기 하세요. 그 변호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 저도 그 마통론 때문에 알게 된 분인데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굳이 부자가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얼굴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얘기하는. 나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 부자분들이 이런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하러 어? 그리 드러내봐야 좋을 게 없는 사람들이 왜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돈 버는 정보랍시고 이걸 왜 공유를 할까요? 딱히 자기한테 얻는 게 없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이 알려지잖아요. 그럼 쓸모가 없어집니다. 팩트로 얘기할게. 우리가 돈 버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게 누구나 보이는 장소에 공개를 해버리면 그 즉시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 즉시. 이 정보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희소성과 보안성이에요. 이 정보가 누구나 다 알면 안 되고 희소성은 소수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보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비밀리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고 365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그런 곳에 돈 버는 거 올린다. 근데 거기에 넘어간다. 이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매한 겁니다. 왜 학습효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습효과가 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내가 그 유튜브 상에서도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안 믿는 이유가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뭔가 증명한 게 없습니다. 증명된 게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까발려 준 적이 없어요. 그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부자라고 정상적인 부자라면 못 까발립니다. 왠지 아세요? 부자들의 가장 로이어절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 부자들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많이 떼지 않는 걸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돈 많이 벌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많이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겉으로는 부자인 척하고 진짜 자기 건지 확실하게 안 보이잖아. 확실하게 안 보여주죠. 왜 안 보여줄까? 아니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부자분들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난 신기한 게 그런 거야. 원래 부자분들 실제로 만나기도 힘들고 공개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올리는데 어떻게 유튜버가 되면서 더 우리가 몰랐던 분들이 다 나오게 됐는지 그게 신기합니다. 우리 저 누구야? 집사 고양이도 안 그래요? 집사 고양이도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 상의 부업은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예, 무시하시면 됩니다. 돈이 아예 안 되거나 거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부업은 아예 안 되거나 약간 되거나 아니면 돈만 날리거나
뭐 강의료나 아니면 뭐 가입비 연봉으로 돈만 날리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 거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오히려 밖에 나가 일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저 그 유튜브 앱테크라는 것도 해봤어. 그거 하면 뭐가지 빠집니다. 왜냐면 계속 이거 폰으로 있잖아요. 취 체크하고 막 이벤트하고 씨. 차라리 몸을 몇 시간 떼어서 돈 버는 게 낫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뭐 돈 많이 주는 것 1원, 2원. 아우, 진짜, 씨. 여러분 있잖아요. 나 기업들이 야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앱테크 같은 거 하면, 야, 이거 만들면 어플 프로그램 만든 사람 정말 야같구나. 야, 정말 야같다. 이거 씨, 와. 만보기 같은 거 뚝끼기 만들면 만보기? 만보기에도 씨. 야, 만보 걸어야 100원 준 100원. 야, 만보거리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만보가 한 8kg 되거든요. 그것도 웃긴 게, 나중에 가가지고 100원도 안 줘. 한 50원 주나? 40원 주는 바꿔. 야, 그 돈도 주기 싫어가지고. 와, 나 참, 그거 보고, 야, 내가 뭐 하는 거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유튜브 상에서 뭐 돈 많이 버는 거 막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자, 시드가 멘탈이다.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 나는 솔직히 유튜브에서 뭐 투자로 전문가로 하신 분들, 난 좀 안 믿는 게, 왜 안 믿냐 하면, 그분들이 자기가 얼마 투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뭐, 증권 전문가, 뭐, 아니면 증권 회사에서 일했다. 아니, 무슨 뭐, 교수님,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전문가라면 결과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이 배우고 하면 전문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전문가는 정말 실제로 자기 어떤 전적을 다 까발려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운동선수라고 하면 우리가 운동선수 잘한다. 실력 좋다고 얘기하면 뭐 봐야 돼요? 그 성적을 보면 돼요, 성적을. 근데 그냥 성적을 안 보여줘. 자기가 얼마를 해서 얼마를 얻었는지. 그냥 전적이 안 나오죠. 근데 어떻게 전문가입니까? 한번 생각해. 우리가 격투 선수, 음? 격투 선수, 아니면 이제 뭐 프로야구 선수, 축구 선수면 뭐가 나옵니까? A매치나 어느 팀이 뛰었는지. 요즘 야구 같은 게 정말 세분화돼 있죠. 뭐 WRC, WAR 다 나오잖아. 어,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결과치가 정말 세세하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 스포츠가 더 정직하지 않습니까? 스포츠가 정말 세세할 정도로 경기 분석이나 컨디션이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투자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올까? 아예 안 나오잖아요. 결과치를 안 보여주잖아. 결과치를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그냥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투자병이 걸려가지고, 어, 개나 소나 뭐, 경제적 자유를 이기겠다. 일 안 하겠다. 그러다가 저 집사 고양이처럼 됩니다. 집사 고양이처럼. 예, 이거 본인한테 한 말이죠. 자, 마지막에 이 말 본인한테 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업 투자 하지 마세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본인한테. 아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을 해야 돼, 일을.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는 있잖아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니 많이 배웠잖아요. 좋은 직장 다녔잖아요. 그거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나이 먹어서는 후회될 수 있습니다. 왜냐? 아, 내가 그때 좀 버틸 걸.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닐 걸. 벌 수 있을 만큼 벌 걸. 그런 후회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당장 안 하겠지만, 나이가 좀 먹고 40대 넘어가면 합니다. 왜냐?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게 뭐 흔합니까? 뭐 나이 먹어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
차라리 그래서 조금이라도 얻을 때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해야 되고, 직장 좋아서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우리나라 직장 문화 비정상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어딜 가나. 근데 어떻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 직장이라는 것도 일정 시기를 넘어가 버리면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나이 먹으면 사실 직장 문화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쪼들리는 것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좋은 직장이면 그 시기를 잘 살려야 돼요. 남자보다 생명주의가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 그럼 제한적인 부분은 최대한 많이 뽑아 먹어야 돼요. 버틸 만큼 버티고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업 투자는 좀 미루시고. 예. 전업 투자 같은 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 전업 투자지 백수지 않습니까? 백수. 예, 백수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업 투자를 3년 동안 했는데 막상 기어나는 거는 그냥 방구석에서 그래프만 볼게 없잖아. 이게 나이 보면 얼마나 허망한지 아세요? 내가 30대 이 아름다운 시기를 그냥 나는 모니터만 꼬라박고 살았네.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기억이 없어 이게. 3년 동안 똑같은 생활 반복하다 보니까 추억도 없고 감동도 없고 쓰라린 기억은 있지. 깡통 찼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이분 말 맞다나 예, 전업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못할 거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요. 겁나면 하지 마십시오. 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투자병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물론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정말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이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분 말대로 예, 전업 투자하지 마시고 특히 레버리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아무튼 긴 글을 보내신 네, 집사고양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